안녕하세요. 부동산 인싸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 양질의 부동산 정보를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세를 위축시키는 악재가 대폭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재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가 축소됐습니다. 정부는 9억 이하 집을 살 때 5억까지 대출이 되고, 뉴주택자도 일시적 1가구 주택으로 보유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한다는 처분 약정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도입하여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고 거래량을 증가시켰습니다. 30년 주담대보다 DSR 한도가 높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50년짜리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자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특례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이 급증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오르자 당초 9억 이하 집을 살 때 5억까지 대출해준 기준을 축소시켜 부부 연소득 1억을 넘거나 6억이 넘는 집을 살 때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을 못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례 대출을 받아 주택을 장만하려는 실수요자는 불만이 높아졌죠. KB부동산에서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은 9억 4천만 원이고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2억 3,918만 원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아도 고가주택은 살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강북 14개구는 평균 주택 가격이 7억 7,979만 원으로 평형을 줄이면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R114는 서울 아파트 약 115만 가구 중 6억 이하 아파트는 12만 311가구로 전체 11.3%이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6억 이하인 아파트는 10채 중 한 채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의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이 9억에서 6억으로 낮아져 6억 이상 9억 이하의 부동산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정책적 효과를 받는 6억 이하 주택만 거래량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 및 주택 가격 상승률이 주춤하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에서 8, 90%로 회복해 가격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주저하고 서울의 매매 거래량이 3천 건대에서 진전이 없으면서 집값 상승률도 점차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23년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591건이었고 8월 매매 거래량은 3,837건으로 7월 대비 246건은 증가했지만 10년 평균 거래량 6천 건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상승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나 1000세대인 아파트 단지에 매물이 50개 있다가 부동산 상승기를 만나면 매물이 5개 정도로 줄고 계속 아파트 값이 오르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물이 나올 때는 이전 최고가보다 높게 매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승기 때는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적으면서 계단식으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상승기 때 거래량이 적으면서 가격이 대폭 상승했고 2, 3년 전 가격보다 2배 이상 오른 부동산은 차후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이 증가하고 주담대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이 517조 8,588억으로 전월 대비 2조 8,591억이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1년 9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집담대출 및 전세대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담대 증가로 가계부채가 대폭 증가하고 있고 미국의 긴축 장기화 전망에 따라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5대 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4.17%에서 7.1%, 5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4%에서 6.44% 수준으로 주춤하던 금리가 다시 반등하였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의 고금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자 한국의 주담대도 오르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로 매수세가 이전보다 주춤합니다. 주택 매수자는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축소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이전보다 상승한 아파트 가격을 보고 매수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건설사 폐업이 급증한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종합건설사의 폐업 신고 건수는 211건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종합건설사의 폐업 신고 건수는 40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건설 경기가 하락하면서 건설 수주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고 분양이 완판된다는 보장이 없고 PF 대출 금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도 원활하지 않아 신규 건설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건설사의 신규 주택 공급이 수년 미뤄지면 지역별로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값이 상승하고 이후 집값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 감소, 오피스텔 거래량 반토막 소식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가 이어져 서울의 업무 및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가 줄고 있습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33,939건이 거래됐는데 올해 같은 기간에는 17,583건으로 47.3% 감소하였습니다. 수도권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53.4% 감소한 11,772건이 거래되었습니다. 오피스텔 거래량이 감소한 이유는 전세를 놓으면 주택수에 잡히고 DSR 규제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가격도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가 오피스텔에 사는 월세를 받아도 대출금리가 높아 대출이자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 매수세가 대폭 줄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은 LH에 대한 시행사의 분양대금 연체 소식입니다. ALH로부터 주택공급 용지를 분양받는 시행사가
공공주택 용지 분양대금을 미납한 금액이 1조 770억 원에 달합니다. 이자만 해도 338억입니다. 미납대금은 2020년 말에 920억에서 2022년 8,471억으로 증가하였고 23년 8월 1조 770억 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시행사가 분양경기 불확실, PF 자금 대출 조달의 어려움, 고금리 대출이자 등 분양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입한 분양대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시행사는 대금을 계속 미납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만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행사는 분양받은 택지를 1, 2년 안에 분양하여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주택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건설사업 자체를 보류하는 양상입니다. 이게 계속되면 주택 공급이 불안해져 차후 부동산 전세 및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7번째 소식은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CBSI가 올해 최저 수준이라는 소식입니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는 기준선 100을 하회하면 건설기업이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본다는 것이고 지수가 100을 넘으면 건설업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입니다. 한국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3년 9월 CBSI는 61.1%를 기록했고 전월보다 9.4%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연중 최저치로 건설기업이 건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통상 부동산이 상승기일 때 건설사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밀어내기식 분양을 합니다. 이때 너무 많은 물량이 공급되면 미분양이 발생되고 지역 부동산 경기가 주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면 분양을 해도 완판이 안 되고 미분양만 많아지므로 시행사는 지금처럼 알짜배기 입지만 분양하고 입지가 처지거나 분양이 답보되지 않는 곳은 분양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설사가 분양을 미루는 기간이 길어지면 2, 3년 후에 주택 공급 부족으로 전세값이 먼저 상승하고 이후 집값이 상승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8번째 소식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8월보다 낮아진다는 예상입니다. CPI가 낮아지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어 금리를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는 미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와 금리 급등 여파로 인해 전주 2465포인트 대비 56.34포인트 하락한 2408.73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하려면 기업 실적도 개선되고 국내의 경기지표도 개선돼야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긴 흐름으로 투자해야 하며 매수할 주식이 많이 떨어지는 날에만 매수하여 한 주 한 주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9번째 소식은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서울 전세값은 0.12% 상승했고 구별로 성동구가 0.29%, 동대문구가 0.29% 상승했습니다. 힐스테이트 서울술 리버 전용 59의 전세 가격은 9월 18일 기준 7억 7천만 원에 전세 계약되었고 이는 올해 3월 5억 8,500만 원 대비 약 1억 8,500 상승한 금액입니다. 동대문구 청량역 인근 레멘 크리스티 전용 84는 올 초 5억에서 5억 5천만 원에 전세 거래되다 올해 9월 6억에서 6억 5천만 원으로 전세가가 1억 상승했습니다. 한 지역의 전세가가 오르면 그 지역 거의 전체의 전세 가격이 오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하여 전세가가 올라가면 전세를 찾는 사람들의 주거 비용이 증가하고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돌변하여 집값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번째 소식은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물량이 동시에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파트는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을 거쳐 공급됩니다. 23년 8월 기준 전국 주택 인허가는 전년 34만 7,458호 대비 38.8% 감소한 21만 7,757호이며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36.9% 감소, 지방 주택 인허가는 39.9% 감소였습니다. 전국 아파트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6.3% 감소였고 아파트 외 주택은 전년 동기 대비 49.7%나 감소했습니다. 23년 8월 기준 전국 주택 착공은 11만 3,982호 로 전년 동기 25만 1,193호 대비 56.4% 감소했고 수도권 주택은 동기 대비 56.9% 감소, 지방은 55.9%나 감소했습니다. 23년 8월 기준 전국 공공주택 분양은 전년 대비 42.3% 감소했고 수도권 공공주택은 28.7% 감소, 지방은 53.3%나 감소했습니다. 공동주택 일반 분양은 전년 동기 대비 48.3% 감소하고 임대주택도 52%나 감소했습니다. 결국 전국 아파트 인허가가 전년 동기 대비 36.3%로 큰 폭으로 감소했고 착공 실적도 수도권 주택이 전년 동기 대비 56.9%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분양 실적은 수도권 공공주택 28.7% 감소, 공공주택 일반 분양 전년 동기 대비 48.3% 감소, 임대주택이 52% 감소했습니다. 인허가 착공 분양 물량이 역대급으로 적어 향후 2, 3년 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값이 상승하고 이후 매매가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악재에 대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